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경찰 면접관 이노경입니다. 이제 육상경찰 면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면접 준비한다고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성과 내십시오. 꼭 함께 하십시오. 오늘 우리 학원에서도 모의 면접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답을 잘 해서 많은 합격생이 나올 걸로 기대가 큽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도 제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면접을 앞두고 어떤 영상을 여러분에게 서비스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은 되고 경찰은 왜 안 되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거 다른 주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시사에 밝고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주제는 과연 무엇을 다룬 걸까요? 바로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다룬 겁니다. 자, 2021년 7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전소방공무원, 전교육공무원, 전직이죠. 퇴직한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에게도 노조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에게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었다. 아마 공무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건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소방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었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 교육공무원은 좀 덜해요. 교사는 노조에 가입해서 정교조라는 게 있어서 활동을 하고 그랬죠. 법의 노조도 아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소방공무원에게 뭔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한다?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상당히 뜻밖입니다. 의외입니다. 그런데 허용됐다는 거죠. 7월 6일부터. 그래서 이 문제와 경찰 노조를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노조법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중에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자, 이 소방과 교육공무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교사는 제외인데 물론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이 아니고 교원 노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위징혈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요 위에 세 가지 징혈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전직 공무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노조의 설립도 불가능한 공무원은 누구냐? 우리 공무원 노조법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정, 수사 등 공공안전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안전과 국가안전보장.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빨간 글씨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다. 자, 교정직, 보호관찰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 관리직, 철도경찰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조세범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도 안 된다. 수사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 된다. 검사와 경찰관이겠죠, 주로. 근로감독관 안 된다. 여러분,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 경찰관리죠. 자, 이 빨간 글씨 네 사람은 주로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공무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로 공공안전과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설립과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법을 왜 이렇게 개정했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ILO 국제노동기구와의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만드는데 이 협약은 일종의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조약에 준하는 겁니다.
이 협약을 비준했어요. 비준했단 말은 나라 국회에서 승인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결성의 자유입니다. 단체 결성의 자유에 관한 어떤 협약을 우리나라에서 비준했다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ILO에서 만든 어떤 협약의 어떤 정신에 좀 우리나라는 따라야 됩니다.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좀 공무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바꿉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에 대한 직급 제한을 폐지합니다. 여러분 기존에는 여러분 일반직 공무원, 외무직 공무원 있죠? 앞에 나온 거. 여기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외무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6급이야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그런데 이 직급 제한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6급이 아니고 모든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외무직 공무원 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가 확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늘었죠. 종류도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전직 소방, 전직 교육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ILO의 어떤 비준 협약에 굉장히 근접한 거죠. 그래서 결국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 어떤 협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나라 국내법을 맞추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까지도 노조 설립과 가입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인데 단결권은 쉽게 말하면 근로상권 중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 교섭권은 노조를 결성해서 그 노조를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즉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상권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인데 단체 행동권은 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인데 이 쟁행위는 파업과 태업 같은 걸 말합니다. 쟁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에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관은 왜 노조 가입과 결성이 안 되느냐? 결성과 가입이 안 되느냐? 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무슨 일 합니까? 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약하거나 금지시키거나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쭉 수사 업무를 하죠. 자유와 권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걸 수사합니다. 피해자를 체포하고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죠.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속 업무를 하죠. 노래주장 단속합니다. 용지전 단속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 업무 하죠. 교통 단속도 하죠. 물론 성립하면서 단속도 하죠.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직무의 특성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이 노조 가입과 결성이 허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과 함께 노조 가입과 결성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교정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출입국 관리직, 조세법원 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 근로감독관 이 사람들 가만보면 전부 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특별사법 경찰관이에요. 우리 경찰관들은 일반사법 경찰관이고 나머지 이 굵은 까만 글씨들은 다 특별사법 경찰관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수사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여러분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죠. 뭐합니까? 화재 진압 구조 구구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업무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한테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규제 업무, 단속 업무, 수사 업무, 인신구속 업무, 체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노조의 결성과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관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찰관은 이번에 수사권 중에 내면서 국가수사본부도 생기고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자치경찰 사무도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치경찰 사무도 국가경찰이 그냥 남아있어요. 국가경찰이 하는데 사무만 자치경찰 사무만 있다 뿐이지 말만 있다 뿐이지 사실은 국가경찰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비제어해주고 조직도 커지는데 이런 경찰에게 노조 가입과 결성까지 허용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퇴직금 연금도 보장되고 범칙금 부과 체포 구속 업무도 하는데 노조 가입과 결성까지 허용한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청년 실업, 부동산 폭등,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굉장히 극에 달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경찰한테 노조 결성을 허용한다? 가입을 허용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기가 좀 빠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제도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받지 않는다면 부정적 효과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직장협의회가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 한 5월 전으로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0년 한 5월 1일이니까 직장협의회가 발족한 지 이제 1년 조금 될똥말똥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협의회가 정착도 안 됐습니다.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직장협의회가 발족할 때도 여러 가지 설랑설레 말이 많았어요. 직장협의회 필요하냐 안 하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직장협의회가 겨우 출범을 했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떤 활동도 하기 전에 또 노조를 만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장협의회를 좀 안정시키고 정착시키는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노조 설립 문제를 검토한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유로 경찰 노조 결성과 가입은 조금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은 유럽 같은 26개국의 33개 경찰 노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죠. 미국은 1960년대부터 노조의 경찰 노조 합법성이 인정되어 왔고 그 중에 경찰관의 약 7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남미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 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경찰 노조가 허용되어야 되겠죠. 노조의 결성과 가입이 허용되어야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쟁행이 단체의 행동권, 파업 태업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 적어도 노조 결성과 가입, 그 다음 교섭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경찰 노조가 만들어지고 단체 교섭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경찰의 신뢰도 더 높아지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의 오랜 수건사업 또는 수건과제를 해결하는데 이 노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경찰의 가장 큰 수건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경찰 보수와 수당 인상, 경찰청장의 직급을 경찰청 장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약화된 공권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언론의 편파 보도, 부당한 보도, 인권 침해적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찰의 오랜 수건사업인데 사실 현재의 시스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경찰 수뇌부가, 지휘부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에 나와서 말하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경찰 직장예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경찰 노조가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 노조가 목소리를 내면서 앞장선다면 경찰의 수건사업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경찰 보수수당 저는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기본급을 10%에서 20%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제가 볼 때 경찰 공무원은 제가 25년 경찰을 해봤는데 이 직무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밤에 당직 근무할 때도 말이죠. 주치의한테 시달려야 됩니다. 주치의한테 뺨 맞아야 됩니다. 오만 모욕적인 얘기 다 들어야 됩니다. 인격 모독 장난 아닙니다. 얼굴에 침도 뱉는 놈이 있습니다. 활소에 오줌 넣는 놈도 있습니다. 똥 싸는 놈도 있어요. 주치자 토해가지고 순찰차에 막 그냥 토해놓으면 그 냄새, 오물 다 치워야 됩니다. 욕 들어가면서 그걸 치워야 돼요. 땀도 맞아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 직무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험한 현장 많이 봅니다. 살인 현장, 그 다음에 각종 사람이 죽은 어떤 현장, 그 다음에 어떤 강간 방화 현장 처참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트라우마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 어떤 수명이 짧습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수명이 제일 짧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주야가 바뀌는 근무를 하죠. 주야가 바뀌는 근무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오래 살기 힘들어요. 위장병 많습니다. 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다음 집회 시 현장에서도 이 경찰관이 집회 시 현장에 있는 불법폭력 시위대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경찰버스 전복됩니다. 버스 위에 경찰관이 올라와 있는데 버스 밑에 흔들어 제끼면 여러분 사람인데 겁을 안 먹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찰 직무의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보조수당 올려줘야 됩니다. 제가 퇴직해서 보니까 일반 공무원도 물론 고생하지만 경찰관보다 고생 적게 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경찰 직무의 어떤 애로사항, 저는 퇴직해 보니까 확연히 보입니다. 이런 거 직무의 보수에 반영되고 경찰청 직급 청장 장관급 올려야 됩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기껏해봐야 검찰청 검사하고 검찰소하고 다 합쳐봐야 10,0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경찰 12만 명.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었어요. 사건 독립도는 소용못 되었습니다. 자치경찰도 경찰청장 산하에 있습니다. 조직의 인력과 조직이 방대한데 권한도 막강한데 경찰청의 직급이 차관이다. 이거는 격이 안 맞다는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급이요. 직업 몇 명도 안 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지금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경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뭐 권력기관이니까 경찰청장 직급 올리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왜 장관급을 합니까? 검찰청에는 총장이 장관급이면 차관급 공무원들이 말이죠. 46명이 있어요. 경찰청은 경찰청장 혼자 차관급이요. 그래도 그 밑에 1급 공무원 제한정감이 꼴랑 6명 있습니다. 12만 명 중에서.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도 차관급, 질병관리청장도 차관급, 경찰청장도 차관급.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급의 조직의 위상과 걸맞는 대우를 주긴다는 거죠. 권한 통제장치는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 조정 경찰의 옳은 수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면 그 밑에는 치안정감은 자동으로 차관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치안감은 1급 공무원, 경무관은 2급 공무원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경찰 공무원은 치안총관 빼면 10개입니다. 그럼 한 직급씩 올리면 딱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순경은 9급, 경장은 8급, 경사는 7급, 경위는 6급, 경감은 5급, 경정은 4급이 되는 거죠. 총경은 3급이 돼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격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직급 상향 조정이에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경찰청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 공권력 강화해야 되죠. 대한민국만큼 공권력이 선진국 중에 작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할 때 맨날 뺨 맞고, 불법 폭력 시위대인데 뺨 맞고, 버스 전복되고, 폴리스날 우습게 알고. 이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물론 경찰이 과거에 독재시대,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공권력을 남용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인권 잘 지킵니다. 적법조차 잘 준수합니다. 그래서 강화할 건 강화하고 통제할 건 통제입니다. 공권력 남용이 문제지 공권력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언론의 편파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 인권 침해적 보도 이거 지휘부에서 잘 대응 못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적극 제소한다. 이의제기를 한다. 항의 방문을 한다. 노조가 생기면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노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경찰의 어떤 권리를 찾으려면 노조 설립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보수 인상, 경찰장 직급 상향 조정, 공권력 강화 이런 게 되면 경찰 공무원의 사익이 올라가죠. 그럼 치안 서비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노조는 이런 어떤 좋은 기능, 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의 설립 언젠가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의 즈음에서 경찰 공무원 노조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보시고 학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